네, 전 세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상품 시장의 투자의 기회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스톡 시간이고요.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굉장히 좀 놀랐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중대한 발표가 있다라고 예고를 했다가 몇 시간 뒤에 우리가 흔히 이슬람 국가라고 네. 부르는 IS의 수괴 알 바그디드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네네. 자, 이 소식을 저희가 오늘 좀 짚어볼 건데 그에 앞서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시리아와 쿠르드 그리고 터키 간의 이 관계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쿠르드족이 어떤 족인지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제가 지도하고 관련된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쿠르드족은 현재 나라가 없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난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네. 최소 2천만 정도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3천에서 한 4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5개의 나라에 이렇게 좀 퍼져서 분포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말이 나온 곳이 이 시리아하고 이라크하고 터키가 붙어 있는 요 국경지대. 네, 저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데가 사실은 유전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이라크 쪽으로는 아르빌 그래가지고 네. 미군이 현재 주둔을 해 있고, 네. 그 다음에 시리아 동부 쪽에도 얼마 안 되지만 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저쪽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전에서 생각보다 산유량이 풍부해요. 네. 그리고 시리아 쪽은 품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이라크라든가 시리아 쪽에서는 자신들의 얼마 안 되지, 이라크는 그나마 좀 나은데, 많죠. 예, 근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자신들 얼마 안 되는 원유가 그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철군을 고집하고 나와서 쿠르드족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상자가 나왔었는데 네네. 이제 중간에서 여론을 바꾸고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 이제 비난 여론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걸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무마하고 좀 무마하고 그다음에 기왕이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잔존해 있는 다이시 그러니까 IS를 이제 아랍어로는 다이시라 그래요. 네. 이 다이시 애들을 전부 다 가등하면은 더 이상 골치 안 썩이기 위해서 소탕을 하자 그래서 CIA에서 아마 대통령 직속이니까 CIA는 네네. 걔네들이 플래닝을 해서 아마 거기서 특수부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드론까지 가서 같이 작전을 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 네네. 그래서 이 시리아 공습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다이시들이 보통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유전지대에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돈을 몰래 석유를 밀수해가면서 자금을 모아서 해왔단 말이죠. 네네. 이전에 리비아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시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이것 때문에 이제 자칫하면은 뭐라 그럴까 유가에도 약간은 좀 교란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봤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은 이 다이시들을 소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어제 나오는 소식으로는 일단 바그다디가 자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살해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한 얘기는 조금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사망한 건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정확한 경위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들이 다름 아닌 이 쿠르드족인데 왜냐하면 얘들이 독립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상태에 네. 거기다가 이제 이권이 개입이 돼 있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전화에 많이 이제 휩싸였죠. 네네.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다른 세력들도 이들이 독립을 조건을 해가지고 자꾸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구석들도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고 또 이제 쿠르드족이 또 후세인 시절에는 또 학살도 많이 당했고 또 서구 열강들도 쿠르드족들을 굉장히 좀 탄압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들이 사실 이 주변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서구 국가들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자기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땅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페슈메르가라든가 아니면 시리아 쪽에 있는 쿠르드족들이 네. 역시 이 IS 소탕전에 동원이 됐을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쿠르드족이 원체 호전적인 유목민족이잖아요. 말도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원래 이
쿠르드족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물론 이제 사실 아랍계에 더 가깝긴 하지만은 네네. 중세 때 유명했던 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쿠르드족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전투라든가 전술에 아주 이골이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원하는 건 역시 독립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번에 IS의 뭐 지도자 혹은 네. 수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을 사살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사살은 아니죠. 뭐 본인이 자살 폭탄을 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 인물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이게 어떤 식의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앞으로의 전개가요? 일단 지금 상태로 봤을 때 IS는 이제 구심점을 잃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구심점이 나오려 그러면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 유전지대를 찾아가거나 이러는 거는 더 이상 불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이런 그 극단주의자들은 갈수록 이제 줄어들 것으로는 보여요. 근데 얘들은 점조직화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소규모의 다수의 테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르드족이 앞으로 그러면은 자 이제 IS도 없어졌고 다이시도 없어졌으니 그러면은 우리 독립시켜줘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 입장이 아주 묘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국가별로 손익을 표로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네네, 한번 보죠. 일단 네. 재미있는 거는 이것 덕분에 그 트럼프는 재선에 한 발 더 앞서가게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나라의 시객에서 미국의 이익을 그 어느 정도 해치던 사람을 없앴으니까 좋고, IS에 위험 해소되고 재선은 됐고, 그 다음에 석유의 안전하고 안정이라 그랬는데 security and stability, 그래서 이제 네. 그 보안, 쉽게 얘기해서 그 유전지대에 대해서 테러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유가를 안정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중동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거, 지금 이 쿠르드족이 5개 나라에 걸쳐 가지고 퍼져 살다 보니까 네네. 5개 나라하고 얘기 잘해 가지고선 얘네들 어떻게 독립 좀 시켜주면 안 될까라는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것도 되게 숙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은 결국은 지역 분쟁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군이 결국은 다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용이 나간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이제 주변의 국가들을 다 보시면은 일단 쿠르드족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하고 원체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네. 그것도 역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역 그 부족들이 각 나라에 별로 흩어져 있는 그 부족들이 다 서로 사이가 좋으면 모르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다면서요? 뭐 좋은 곳도 있고 근데 안 좋은 곳들도 되게 많다면서요? 네, 그게 그 중동 지역이 아직도 좀 부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 지역 부족 간의 내분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심지어는 국경이 다르면 다른 부족끼리 서로 같이 총질하기도 하거든요. 쿠르드족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 표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그 국가의 정권들이 네. 전체적으로 무능하거나 부패해가지고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잘 이제 조율을 하면은 괜찮은데 서로 자기 이제 앞가림하기가 바쁘고, 그 다음에 네네. 자기 밥그릇을 내놓기가 싫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아무래도 이견이 많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단기적으로는 약간 안정을 보일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다른 그 분쟁의 불씨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네.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의 위협은 사실은 좀 줄어들 확률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이래서 이 다이시 쪽으로 눈을 돌려놨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큰 전쟁이라든가 이런 건 하진 않고, 네. 그 대신 제재는 여전히 맥시멈으로 현재 하고 있는 상태니까 네. 이제 곧 있으면은 12월에 러시아 벌목공들 들어오고 나면 사실상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는 북한 입장에서는 네. 지금은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미국하고 대화를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다이시들 소탕한 걸 봤을 때 김정은도 어느 정도는 좀 경계를 할 수밖에 없죠. 나도 네네.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 싶으니까. 그치? 네네. 그런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연말이 되면은 이 북한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줄어들어서 오히려 증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역시 코리아 리스크를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게 북한인데 그렇죠. 북한하고 미국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제 유가의 영향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 네. 명의 이제 수계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점저직으로 계속 존재할 거고. 근데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의 수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공격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할 것 같지 않아서 유가에 좀 안정이 될까요? 일단 두바이하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네네. 아마 이 소식은 오늘 저녁 같으면 브렌트유에는 좀 영향을 줘서 상당히 조금 높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고프리미엄을 단기간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그래서 시리아에서 이거는 일단은 특히 그 이슈에 취약한 게 브렌트유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브렌트유가 이제 어느 정도 한 65불 가까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WTI 주가 유가는 56달러 선 정도인데 여기서 60달러 박스권으로 가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여기 매물이 너무 많은데다 공급이 아직까지 과다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9일, 30일에 있는데 여기에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유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유가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간다면은 네. 유가에도 그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아마 다시금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 이번에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시장 금리하고 거의 맞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앞서갔던 선행 지표보다 훨씬 더 일찍 맞춰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상태로 어느 정도 쭉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는. 그다음에 국내 주식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석유주하고 정유주들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